자, 이번에는 핵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학생들이 핵산의 그런 용어를 자꾸 이렇게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핵산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은 뭐 뉴클레릭 애시드, 뭐 영어를 알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알면 편한 건 있어요, 확실히 여기서는. 자, 뉴클레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해석하면 핵의라는 뜻이에요. 핵의. 그러면 애시드는 산이죠. 그럼 핵의 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핵에 있는 산성 물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핵이라는 세포라는 구조를 현미경의 그런 발전으로 인해서 더 그 내부와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 물질들을 분석하게 되는데, 핵이라는 장소에 파헤쳐 보니 뭔진 모르겠는데 산성을 띠는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포의 핵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산성을 띠더라. 근데 얘 이름 뭐라 붙일 거야? 핵에 있는 산성 물질, 핵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DNA, RNA는 뭐냐? 우리가 이걸 봐주셔야 됩니다. 핵산, 뉴클레릭 애시드, NA, NA. 둘 다 핵산이다. 둘 다 핵산인데 D냐, R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서 배우게 되면은 얘네 둘의 차이점이 D냐, R이냐에 대한 차이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외의 차이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명명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는 이거의 차이점을 크게 두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DNA와 RNA가 같은 핵산이다. 핵산은 이런 것들을 통칭으로 묶어서 부르는 말이구나. 애초에 이 말을 붙인 것 자체가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붙인 거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거야 라고 정해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로 골머리 썩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핵산은 핵에 있는 산성물질이라는 뜻이고 그것들 안에 종류는 DNA와 RNA가 있구나. 그리고 아래 적혀있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녀석은 뉴클레오타이드, 마치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었던 것처럼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그럼 당연히 핵산의 종류가 DNA와 RNA가 있으니까 이 두 녀석의 기본 단위체가 얘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죠,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다음 점 넘어가서 봐보도록 하죠. 자, 요 덩어리 하나, 이게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인산이라는 녀석이 붙어 있어요. 요 인,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배우는 P 그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당이라는 게 하나 붙어 있고, 염기라는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요 세 개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 덩어리 하나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고 핵산의 기본 단위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당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자, 그리고 요 당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면 여러분 당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습니까? 포도당, 그죠? 대표적으로 포도당이에요. 근데 포도당 화학식 뭐죠?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C6, H12, O6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탄소가 기본적으로 6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녀석을 육탄당이라고 부릅니다. 육탄당. 물론 포도당이 육탄당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탄당이라는 녀석은 하나의 그룹입니다. 카테고리예요. 그 안에 포도당인 녀석이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각형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학에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일이 쓰기 너무 귀찮아서 생략하거든요. 그래서 육탄당을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려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오각형이잖아요. 그죠? 요건 무슨 말이겠어요? 양쪽 구석탱이마다 탄소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면 오탄당. 그죠? 요 뉴클레오타이드에 들어가 있는 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포도당에서의 그 당과는 조금 다른 녀석이구나. 탄소의 개수부터 다르구나. 그죠? 얘는 6탄당, 얘는 5탄당이라는 점. 되죠? 그 다음에 염기라는 녀석. 염기는 여러분 뒤에 가면 이제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뭐 대표적으로는 AGTC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읽으려고 이렇게 읽는 거고, 정식 명칭은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이렇게 읽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타이민이라고도 불러요. 타이민, 사이토신. 되죠? 입에 안 붙을 거예요. 붙어야 한다. 해내야 한다.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이 이런 똑같이 생긴 뉴클레오타이드랑 결합을 합니다. 근데 결합을 어떤 식으로 하냐? 요런 식, 오른쪽 그림처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당염기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 거 인당염기 이렇게 있는 건데, 요 인이랑 당이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인이랑 당이랑 연결이 되고, 인이랑 당이랑 연결이 되고. 알겠죠? 그죠? 이렇게 인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요거 하면 안 돼요. 요거 이렇게. 알겠죠? 그죠? 요거 확실하게 알아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겠어요? 폴리. 앞에 아미노산에서 했죠. 그죠? 폴리펩타이드에서 여기서도 뉴클레오타이드가 많다. 매우 많다. 알겠죠?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알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드디어 DNA와 RNA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표를 보니까 뭐 꽤 많아 보이긴 하는데 막상 해보면 별거 없어요. 자, 당, 디옥시리보스, 리보스. 자, 일단 여기서부터 막히면 안 돼요. 바로 당부터 막히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보죠. 인, 당, 염기 이렇게 붙어있다 그랬어요. 요 녀석이 당입니다. 당이에요. 그러면 DNA에 들어가 있는, DNA의 요 위치에 들어가 있는 종류랑 RNA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DNA에는 디옥시리보스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고 RNA에는 리보스라고 들어가 있어요. 뭐 리보오스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발음의 차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 거는. 자, 디옥시리보스, 리보스의 차이는 뭐냐면 디옥시가 붙어있냐 아니냐의 차이죠. 이거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건데 이게 진짜 다예요. 자, 앞에 붙어있는 D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영어에서 접두어로 뭐라고 하냐? 없애다, 뭔가 이제 하나 빠진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옥시는 여러분 산소입니다. 산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리보스라는 덩어리에서 산소가 빠진 게 디옥시리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의 차이는 산소가 있고 산소가 빠졌고, 이건 아니에요. 또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리보스에서 산소가 한 개 빠진 게 디옥시리보스다. 알겠죠? 그 정도 차이. 그래서 만약에 요 당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를 딱 봤더니 리보스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얘는 RNA로 구성하는 녀석이겠군. 아니면 디옥시리보스가 들어가 있었다면 DNA를 구성하는 녀석이겠군. 알아차릴 수 있겠죠. 염기입니다. 염기는 ATGC,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녀석이 ATGC 네 가지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네 가지. 티민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ATGC 이렇게 네 가지인데 오른쪽도 네 가지예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죠? 얘입니다. 얘.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DNA의 티민 대신에 RNA에는 U가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이 U를 우리는 유라실이라고 불러요. 우라실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알고 싶시다. 구조,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만 봐도 알겠죠? 그죠? 이중 나선 구조. 그러니까 양쪽 두 가닥이 있는 건데 요 두 가닥이 나선 모양으로 꼬인 겁니다. 꼬여요. 얘는 단일 가닥. 이거 잘못됐네. 이거 하나 밑으로 내려가야 돼. 단일 가닥, 팔락팔락. 여러분 폴리펩타이드, 그죠? 그게 사슬이라 그랬잖아. 단일. 이게 단일 가닥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중 나선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생명체가 진화하는 단계에서 오른쪽에서 시작했냐, 왼쪽에서 시작했냐, RNA에서 시작했냐, DNA에서 시작했냐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당연히 누구라도 RNA를 택할 거예요. DNA 선택한 애들은 좀 미안하지만 아무튼 RNA. 왜냐? 진화라는 것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것까지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딱 봐도 간단한 예부터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은 알죠? 이렇게 유전 정보를 우리가 저장하는 그런 건데,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왼쪽 편은 요 안쪽에 있는 요 염기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다 염기들이거든요. 염기. 이 염기들이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염기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뭐냐면 자외선에 치명적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돌연변이도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뭘 한 거냐? 양쪽으로 붙인 다음에 이거를 둘러버린 거예요. 둘러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자외선이 잘 못 들어가요. 막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돌연변이가 발생을 잘 안 하고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겠죠. 물론 생명체들 중에서 RNA 형태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IV,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가 얘예요. 그럼 에이즈 바이러스의 문제는 뭐냐? RNA로 스스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다 보니 돌연변이가 툭하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질병에 걸렸다라고 해도 그 사람 몸에는 한 가지 종류의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왜? 돌연변이가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DNA와 RNA 중에 누가 더 안정적인 구조냐라고 한다면은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이라는 우리 생명체는 이런 구조를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 이런 게 없냐?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전달해 주고요.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전달자의 느낌?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요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그래서 요거의 차이점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로. 진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알겠죠? 자, 그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보면은 요거는 딱 봐도 그림이 이중 나선 구조네. 아, DNA의 그림이구나. 그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확대했다라고 하는데 요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DNA가 가지는 염기가 4종류였어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요렇게 4개인데 요 4개가 결합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얘네 둘이 만나요. 무조건 얘네 둘이 만납니다. 무슨 말이냐? A랑 T 이렇게 만나죠. G랑 C 이렇게 만나요. T가 있었다면 건너편에 A가 있고 C가 있었다면 건너편에 G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반쪽을 가려도 이쪽만 보고 오른쪽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데닌은 무조건 티민이랑 결합하고 구아닌은 무조건 사이토신이랑 결합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면 알겠지만 요 녀석의 구조가 딱 뭔가 열쇠하고 자물쇠, 그냥 딱 그 아다리가 딱 맞아요. 그죠? 요게 아다리가. 근데 그게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상보적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상보적. 딱 상호 보완적 결합. 되죠?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사실 몰라도 되는데 수소 결합이다. 요 두 개가 딱 만나는 게 수소 결합을 이용해서. 그럼 여기는 이제 수소 결합이 2줄로 나와 있으니까 2중 결합, 여기는 뭐 3중 결합. 그렇게 알 수 있겠네요.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인, 당, 염기라는 요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쭉쭉쭉쭉 연결돼서 한 가닥 이루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뒤집어져서 인당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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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당염기 자리 잡혀 있고 한 가닥 만들어지고, 요거 두 개가 딱 결합한 다음에 쫙 트위스트로 나선 모양을 띠게 되면 우리가 아는 DNA다.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염기가 가운데 쪽으로 모인다라는 거, 그리고 염기에서 일정 거리 나오면 당이 검출되고 거기서 더 멀리 나오면 인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당이랑 인은
어차피 이는 다 똑같은 인산이고 당은 어차피 DNA니까 디옥시리보스가 다 들어있을 거니까 이거를 그냥 한 줄로 그냥 표시를 해요. 한 줄로 표시를 하면은 이게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요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염기만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다 라는 거. 되죠? 그죠? 요거 우리 꼭 알고 있고. 자,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그림입니다. 조금 모습만 다른 거예요. 자, 뉴클레오타이드 있고 요 자리에 요 녀석들이 들어갈 수 있다.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A는 T랑 G는 C랑 무조건 결합하는 그림을 볼 수 있구나. 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게 좀 뭐 빈칸을 쓰라는데 뭐 너무 쉽죠, 그죠? A네 아데닌이네. 아데닌은 티민이랑 결합해. 무조건 티민. T겠다. C 구아닌. 이거 인산이구나. 그 다음에 니은은 디옥시리보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알고 해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는 이중 구조죠. 물론 이 그림에서 우리가 나선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RNA는 애초에 단일이기 때문에 이중을 띄는 순간부터 DNA예요. DNA의 당 디옥시리보스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티민의 발견. 왜 그러죠? DNA에서는 티민이 있고 RNA에서는 티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었죠. 그죠? 요거. 만약에 반쪽만 보이는데 U가 있다. RNA구나. 라는 거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그림 한번 봐보죠. 마지막으로. 가와 나. 여러분들 이제 요런 하나하나의 모양과 색깔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면은,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누가 DNA고 누가 RNA인지 찾아야 되겠군. 딱 봐도 이중나선 DNA, 딱 봐도 단일 RNA 하면 안 돼요. 자, 어디서 잘못된 거냐? 여기서 잘못됐어요. 자, 내가 이 녀석을 RNA라고 판단을 했죠. 그죠? 왜? 한 가닥만 있거든.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찍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두 가닥이 있는 건데 확대해서 한 가닥만 비춰진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사실 DNA도 두 가의 가닥이 엄청 꼬여 있다라고 하는데 풀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풀어진 부분만 사진 찍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죠? 구조만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조만 보지 않고 RNA를 판단하면 안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당 가지고 하든지, 당 가지고, 아니면 여기 염기 중에 유라실이 들어있는 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그죠?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당은 요 약간 다홍색, 약간 요런 붉은 빛을 띠고, 여기 있는 당은 약간 파란색 빛을 띄어요. 그죠? 그럼 당 종류가 다르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DNA, 이중 나선이니까 이미. 그럼 여기 있는 당이 디옥시리보스라면 여기 있는 당은 리보스겠구나 라는 거. 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내볼게요. 한 번만 정리합시다. 자, DNA와 RNA입니다. 자, 둘 다 NANA, 뉴클레릭 애시드, 핵산이다. 핵산이라는 거는 그냥 핵 안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을 되게 포괄적으로 부른 말이었다. 그 안에 이런 녀석과 이런 녀석이 있었다. 디옥시리보스, 리보스는 인당염기, 인당염기. 여기 이제 요 당의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의 종류가 다르다.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의 차이는
산소가 있고 산소가 하나 빠진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바로 디옥시의 D가 DNA의 D고 리보스의 R이 RNA의 R이다. 되죠? 염기는 ATGC, AUGC 나눠지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네 종류가 있으며, 염기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있다라는 거. 차이점은 티민이 있냐 유라실이 있냐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티민과 유라실은 서로 상보예요. 그러니까 티민 대신에 유라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상보적 결합의 구조로만 봤을 때는 유라실이랑 아데닌이랑 사이즈가 맞긴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한 가닥이니까 붙을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고, 구조, 이중 나선이냐 단일 가닥이냐, 이게 훨씬 더 안정된 구조라고 그랬죠. 왜? 안쪽으로 유전 정보를 모아서, 그죠? 꼬았기 때문에. 그죠? 꼬았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형태로 쓰이고, 요거는 전달과 그냥 관여,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 거에 사용이 된다. 저장에는 안 쓰인다라는 거. 하지만 뭐 모든 생명체가 안 그러냐? 아니. 이거는 이제 인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고등한 생물들은 다 이제 이렇게 하고, 가끔 바이러스 같은 종류 중에서는 이런 거를 자기의 그런 유전 정보 저장하는 데 이용하는 녀석들도 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러면 하나만, 이거 자꾸 마지막이라 자꾸 그래서 미안한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유전 정보 저장 어떻게 하나? 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유전 정보의 저장은 염기 서열에 따라서 해요. 예를 들어서 AAATTCC, ATTGGCCCC. 개수를 위아래 맞춰볼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그럼 위아래 셋, 셋, 셋. 좋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위에랑 아래랑 저장하는 정보가 달라요. 어떠한 염기가 어떠한 순서대로 어떻게 나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가리키는 정보는 다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통합과학 뒷분에 가면 나와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들은 알아볼 수 없고 유전 정보를 저장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저장한 거냐?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졸리다 라는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순수하게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 아미노산을 어떤 녀석을 어떤 순서대로 나열을 시킬 건지,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 건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적혀 있다라고, 지금은 거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요거 확실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어요.